네, 최연의 경제통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경제 이슈를 놓고 저희 이야기 다뤄볼 텐데요. 오늘은 애플 이야기 해보고자 합니다. 글로벌적으로 이 스마트폰에 대한 수요가 점차 줄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승승장구할 것 같았던 애플 아이폰에 대한 수요 역시 감소하고 있고요. 또 중국의 저가 스마트폰에 대한 공세도 점차 강화가 되고 있죠. 이 때문에 간밤 애플의 주가 크게 흔들렸고 실적도 조금 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떤 내용을 좀 준비해 오셨는지 궁금해집니다. 최연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사실 애플의 상징은 아이폰이에요. 그렇죠. 이 아이폰의 판매가 직전 분기 대비 사상 최저로 줄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지고요. 요즘 애플이 좀 힘들어 보여요. 그렇습니다. 전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 예, 애플이 지난 분기 아이폰 판매 증가율입니다. 예, 사상 최저 수준으로 곤두박질 치면서 성장 전망에 먹구름을 띄우고 있습니다. 심지어 현 분기에서는 마이너스 성장할 것이다. 이런 전망도 있고요. 그래서 결국 애플의 고성장 시대는 전문가 아니냐라는 전문가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림 하나 보여주시죠. 물론 애플은 대단합니다. 예, 그림 보시다시피 애플이 이번 분기에 또다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보십시오. 네. 기록했습니다. 몇 년 전 그 아이폰 판매 기록을 또다시 갱신한 거죠. 26일 현지 시각으로 애플의 2016년 회계연도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애플은 지난 분기에 아이폰 7,480만 대를 판매했지만 작년 동기 대비 0.4% 증가한 거예요. 최저 판매 증가율이라는 거죠. 2007년 이후로. 분기 매출은 그 759억 달러, 순이익 184억 달러, 희석 주 당기 순이익은 3.28달러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증가율로 보면 매출이 전년 동기보다 1.7% 늘었고 네. 순이익 증가율은 2.2% 늘었죠. 근데 어쨌든 이거는 전 분기 아이폰 판매량 전체 봤을 때 네. 시장의 기대에 못 미치는 수치입니다. 그러니까 많이 팔았는데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안타까운 거죠. 많이 팔았어요. 네. 근데 전망이 안 보여요. 이거 가슴 아픈 건데요. 근데 정말 이제는 애플에 대한 또 아이폰에 대한 프리미엄도 과거 대비해서는 좀 많이 줄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가장 확연하게 나타나는 게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 그 시기와 맞물리면서 아이폰 판매가 줄었다라는 분석이 정말 많이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자, 그 미국의 그 금리 인상, 그 중국의 중국. 경기 둔화, 국제 유가 하락. 이 세 쌍둥이가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한다고 말씀드렸죠. 네. 특히 중국의 경기 둔화는 이렇게 거대한 애플조차 이게 흔들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애플은 지난 4분기 매출 24.2%가 그러니까 18억 4천만 달러가 중국에서 거둔 거죠. 어마어마한 시장이죠. 지난 2014년 같은 기간에 비해서 14% 증가한 수치고요. 그 애플은 총 매출 22%, 17%, 13%, 9% 중국에서 계속 창출해낸 거예요. 부를. 애플은 그동안 최대 스마트폰 시장 중국 관심을 계속 집중을 해왔고 아이폰 6와 아이폰 6 플러스가 출시되면서 중국 매출은 빠르게 늘어났습니다. 여기 이제 컨퍼런스 콜에서 중국 경제가 더욱 약화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중국에 대한 투자 계획 계속 유지할 것이다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중화권의 전체 작년 12월 매출은 전년 대비 14% 늘어서 주요 지역 중 유일하게 두 자릿수 증가율을 기록했지만 1년 전 70%! 와, 여기에 비해서는 정말 초라한 수준이죠. 그래서 중국 시장에 대해서 줄곧 낙관해왔던 애플의 자신감도 네. 뚜렷하게 후퇴하고 있다. 애플이 이러니 다른 회사들은 어떡하겠습니까? 네. 예.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애플 측에서는 사실 이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움직임을 빠르게 구성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도 애플은 계속된 혁신을 보여왔던 기업이에요. 네. 뭔가 대책이 있지 않을까요? 애플은 그동안 공을 많이 들여왔죠. 네. 그런 게 있어요. 이렇게 막 공을 막 들여왔는데 막상 시장을 딱 놓치기가 굉장히 아깝죠. 아까울 수밖에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시장에 대해서 성장이 침체가 되기 때문에 네. 이 전략 시장을 인도로 바꾼다. 사실 우리나라는 마찬가지예요. 유코뿐만 아니라 이 인도 관광객도 와야 되거든요. 이거 뭐 많이 얘기했었는데 중국 판매가 14% 네. 늘어났는데 그 친구가 대조를 인도에서는 아이폰 판매가 무려 76%, 와, 76% 늘어난 거예요.
어마어마하죠. 더군다나 쿡 CEO는 인도의 평균 연령이 27살입니다. 네. 예? 평균 연령이 27살이에요. 젊다는 걸 지적하면서 향후 인도에서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세계 2위 시장인 중국 의존도를 높였지만 중국 경기도나 이거 아니다라는 방향 전환은 불가피하다 판단하고 있고요. 중국 경기도나 우려 속에서도 중국에서 성장했던 지속했던 이 사실 이 자체에 대해서 애플은 의미를 두고 있는 거죠. 근데 중국 실적을 또 애플은 또 장기적으로는 낙관하고 있답니다. 지금은 흔들려도 앞으로는 그나마 계속 중국의 저력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네. 단기적인 변동성을 제외하면 애플은 그 중국의 장기 잠재력과 커다란 이 기회에 대해서 자신감 갖고 있다. 투자 계속하겠다. 애플이 끈기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 말은 이렇게 하고 있어요. 예, 봅시다. 전문가들이 이제 애플이 고가의 하이엔드 시장 아니라 중저가로 이렇게 로우 엔드로 영역을 넓혀 가야 된다라고 조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얻을 수 있는 점유율은 대체로 지금 다 얻었다. 그러니까 앞으로 더 작은 도시 움직이는 건 애플에 있어서 개척하지 않은 영역이니까 이 부분에 더 큰 성장의 의미를 두어라라고 뉴욕대학교의 조셉 포그디 교수가 월스트리트저널에 기고까지 했습니다. 네,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애플에 대한 기대를 거는 이들도 많습니다. 애플은 그동안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PC 혹은 MP3 다양한 부분으로 영역을 좀 넓혀갔었는데요. 이번에는 VR, 가상현실 부분에도 뛰어든다 이런 얘기가 들려요. VR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 드세요? 좀 아직은 낯설어요. 아직 낯설죠. 영화 속 얘기 같고. 그러니까 SF 영화에서 나오는 막 그런 눈앞에 보이는 막 희한한 이런 모습들이 이젠 현실화 된다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혁신의 기술을 그 누구보다 제일 먼저 애플이 잡고 가겠다. 물론 여기는 페이스북도 있고 구글도 있고 많이 있겠지만 여기 애플이 놓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거죠. 자, 글로벌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VR 시장에 뛰어드는 거에다가 여기 강력한 경쟁자로 애플이 등장하는 거죠. 스마트폰 시장 포화에 따른 성장 정책 대비하기 위한 카드 중 하나로 이 VR을 가상현실, 증강현실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두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여기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참 걱정입니다. 이미 VR 사업을 확대하기 위한 준비가 다 돼 있고요. 지난 21일에는 더그 보면 버지니아 공대 교수를 이 VR 분야의 최고 전문가를 영입을 했어요. 네. 이 애플이 이렇게 영입한다는 건 뭐냐면은 앞으로 여기다 치고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연구 분야는 VR과 3D 인터페이스, 마이크로소프트의 증강현실 헤드셋. 이 증강현실 헤드셋은요, 어쩌면 앞으로 스마트폰을 대신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유력한 무기가 될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거액 연구비를 지원받아서 월트 디즈니의 VR 사업에 자문 역할을 하면서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더그 보만 버지니아 공대 교수, 이 사람이 애플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럼 애플은 여기서 힘을 받아서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VR 세계 최고까지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스마트폰 기반의 헤드 마운트 디스플레이 관련 특허도 신청을 했고요. 사람 표정을 인식하는 기술을 개발한 스타트업 이모션트도 인수하기도 했습니다. 준비는 착착착착 다 되고 있는 것이죠. 올해가 VR의 원년이 될 것이다 라고 이제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분명하죠. VR을 즐기는 필수 장비인 HMD, 그 기대작이 대거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VR은 물론 AR까지 아우르면서 단순한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자체 컴퓨팅 능력을 갖추면서 이제 네. 스마트폰을 대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제 웨어러블 이 자체가 스마트폰을 벗어나서 웨어러블 자체로 바뀐다는 것이죠. 네, 오늘 평론가님의 얘기나 아니면 평론가님의 뷰를 살짝 들어보니까 그래도 애플은 썩어도 준치다 이렇게 네.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조상님들은 참 비율을 이렇게 잘 만져요. 썩어도 준치다. 썩었는데 썩지 않았습니다. 왜? 내부에서 펄펄 끓는 혁신의 기운이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자, 스마트폰에서 다른 범주, 가상현실로 갈 수 있는 이런 용기, 이동하고 있다라는 거. 애플이 여전히 지금 힘들지만은 비전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한마디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혁신이 가장 중요하죠. 지금 정치권에서 혁신 경쟁 이야기하지만 혁신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업에서 혁신 없으면 죽습니다. 왜? 훨씬 더 변화가 빠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혁신을 통해서 미래를 준비해야만 합니다. 한국 기업들 반성하십시오. 그런 차원에서 오늘의 한마디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 무엇으로? 혁신으로. 알겠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것. 앞으로 애플의 움직임이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지 우리 예의주시하면서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플 관련한 이야기 자세히 다뤄봤네요. 최요한 시사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현재 시장 분위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스피는 약보합으로 돌아서 있네요. 0.07% 밀려난 채로 1896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0.34% 상승한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죠. 아무래도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매도가 좀 부담이 되네요. 1,000억 원 가까이 벌써 매도 규모가 커지고 있다는 점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호텔롯데가 이 코스피 상장 예비심사 통과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예상보다는 조금 더 늦게 일정이 진행이 됐습니다만 그래도 상반기 내에 상장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몰려오고 있죠. 이 때문에 유통주 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한 이슈들 잘 점검하시면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10시에 인사드릴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